불가능했습니다. 아니, 불가능해야 했습니다. 두께 0.34나노미터. 머리카락의 30만 분의 1입니다. 강철보다 200배 강하고 다이아몬드보다 열전도율이 2배 높습니다. 완벽한 물질이었죠. 하지만 만들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전 세계가 도전했고 모두 실패했습니다. 실험실에서 겨우 먼지만한 크기 한 장에 수십만 원이었죠. 그런데 2009년 유럽도 미국도 못한 걸 한국이 해냈습니다. 30cm 대면적 합성 성공.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 표지 장식. 논문 인용 8,000회 돌파. 20개국이 한국 기술 채택.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본 겁니까? 어떻게 한국이 해낸 겁니까? 케임브리지 석좌 교수가 10년간 목격한 충격의 진실이 지금 공개됩니다. 잠깐만요. 1초만 시간 내셔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스카치 테이프 한 조각이 노벨상을 탔습니다. 2010년의 일이죠.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산업화였죠.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실용화할 수 없다면 소용없었습니다. 실험실에서 겨우 먼지만한 크기로 만든 물질을 어떻게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낼 것인가? 전 세계가 고민했습니다. 답은 대한민국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로버트 맥케이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재료공학과 석좌 교수죠. 25년간 나노 소재를 연구해왔습니다. 영국 국방과학기술연구소 자문위원을 지냈고 유럽 나노소재위원회 기술심사위원으로도 일했습니다. 네이처, 사이언스 같은 세계 최고 학술지에 40편 넘는 논문을 발표했죠. 제 인생은 과학이었고 과학은 늘 의심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핀. 그 이름을 처음 들은 건 1990년대였습니다. 두께는 탄소 원자가 육각형 구조로 완벽하게 배열된 물질이죠. 두께는 0.34나노미터. 머리카락 굵기의 30만 분의 1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구리보다 100배 강하고 실리콘보다 100배 빠르게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었죠. 열은 다이아몬드보다 더 잘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계산 속에서만 존재했습니다. 아무도 그걸 만들어낼 수 없었죠. 수십 년간 전 세계 과학자들이 도전했습니다. 수백 개의 실험이 반복됐습니다.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실패였죠. 그래핀은 이론으로만 남았습니다. 불가능한 물질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죠. 그런데 2004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의 두 과학자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앙드레 가임과 콘스탄틴 노보셀로프였죠. 그들이 한 일은 단순했습니다. 스카치 테이프에 흑연을 붙였다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붙이고 또 떼어냈죠. 몇 번을 반복하자 현미경 아래 단일층이 남았습니다. 인류 최초의 그래핀이었습니다. 세계가 들썩였습니다. 노벨상이 그들에게 돌아갔죠. 2010년이었습니다. 저도 그 발표를 지켜봤습니다. 흥분했습니다. 드디어 그래핀 시대가 온다고 믿었죠. 하지만 곧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들이 만든 그래핀은 크기가 고작수 마이크로미터였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각이었죠. 한 장 만드는데 수십 시간이 걸렸습니다. 비용은 수십만 원이었습니다. 재현도 어려웠습니다. 같은 실험을 해도 결과가 달랐죠. 산업화는 불가능하다. 모든 학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죠.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도 실용화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핀은 실험실 안의 호기심으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 논문 한 편이 놓여 있었습니다. 동료가 건넨 거였죠. 제목을 봤습니다. 대면적 그래핀 합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 과장된 연구겠거니 했죠. 그런데 저자명을 보는 순간 멈췄습니다. 서울대학교. 한국이었습니다. 순간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그래핀을 유럽도 미국도 못한 걸 말입니까? 논문을 펼쳤습니다. 데이터를 훑어봤죠.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합성 면적 수십 센티미터. 생산 속도 연속 공정 가능. 결합률 0.01% 미만.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25년간 재료공학을 연구한 제가 본 수치 중 가장 충격적이었죠. 논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방법론을 분석했습니다. 화학기상 증착, CVD 공정을 썼더군요. 구리판 위에서 탄소를 증착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설마. 의심이 들었습니다. 실험실 조건에서만 가능한 게 아닐까? 데이터가 조작된 건 아닐까? 하지만 논문은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에 실렸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였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래핀 산업화의 문이 열리는 겁니까? 실리콘을 넘어서는 시대가 오는 겁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정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겠다고.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2주 뒤 인천공항에 도착했죠.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수원에 있는 한 연구센터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 과학 인생이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수원 연구센터의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하얀 벽과 형광등 불빛만이 길게 이어져 있었죠. 안내를 받아 실험실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제가 본 건 실험실이 아니었습니다.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길이 3미터가 넘는 장비가 일렬로 늘어서 있었죠. 기계들이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구리판이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위로 미세한 가스가 분사됐죠. 온도계가 1000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지금 합성이 진행 중입니다.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구리판 위에서 무언가 일어나고 있었죠.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니터 화면에는 선명했습니다. 탄소 원자들이 배열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육각형 구조로 말이죠. 실시간이었습니다. 제가 25년간 논문으로만 보던 그 구조가 눈앞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미 200번 넘게 반복했습니다. 200번? 그 말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실험이 아니라 공정이었던 겁니다. 재현 가능한 기술이었죠. 홍병희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였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맥케이 교수님 직접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장갑을 건넸죠. 장갑을 끼고 구리판 앞으로 갔습니다. 합성이 끝난 판이었습니다. 표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그래핀이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홍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두께가 0.34나노미터니까요. 그가 특수 필름을 구리판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눌렀죠. 몇 초 후 필름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핀이 필름에 붙어 나왔습니다. 투명했습니다. 하지만 빛에 비추자 미세하게 반짝였습니다. 그래핀이었습니다. 제 눈앞에 있는 게 진짜 그래핀이었죠. 크기가.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필름의 크기가 30cm는 됐습니다. 실험실 수준이 아니었죠. 산업용 크기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면적을 만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홍 교수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CVD 공정을 최적화했습니다. 온도, 압력, 가스 비율을 정밀하게 제어하죠. 구리판의 결정 방향도 중요합니다. 그래핀이 한 방향으로만 자라도록 유도합니다. 결함은 없습니까? 0.01% 미만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0.01%? 그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유럽의 어떤 연구소도 달성하지 못한 수준이었죠. 검증은 어떻게 합니까? 라만 분광법으로 확인합니다. 매 샘플마다 측정하죠. 그가 다른 장비로 안내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ED 피크가 선명했습니다. 그래핀의 시그니처였죠. G 피크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함이 없다는 증거였습니다. 이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데이터가 완벽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교수님, 이쪽을 보십시오. 연구원이 다른 장비를 가리켰습니다. 롤투롤 시스템이었습니다. 인쇄기처럼 생긴 장비였죠. 이걸로 연속 생산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시간당 10m씩 생산합니다. 10m?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하루에 몇 센티미터 만드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시간당 10m라니 말입니까? 생산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제곱미터당 10만 원 수준입니다. 기존 대비 400배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산업화가 가능한 수준이었죠. 저는 실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장비들이 규칙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이 조용히 데이터를 기록하고 있었죠. 모든 게 질서정연했습니다. 교수님, 홍 교수가 말했습니다. 우린 가능성을 본 게 아니라 만든 겁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기술이었죠. 이 논문 언제 발표합니까? 다음 달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에 실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계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핀 산업화의 시작을 말이죠. 연구센터를 나서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죠. 제 안에서 무언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고 있었죠. 한국이 해냈습니다. 유럽도 미국도 못한 걸 이 나라가 해냈습니다. 그래핀을 실험실 밖으로 꺼낸 겁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논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모든 문장이 살아있었죠. 데이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론은 유럽이 만들었지만 실용화는 한국이 완성했다. 저는 노트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과학이란 무엇인가? 기술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혁신이란 무엇인가? 답은 명확했습니다. 혁신은 실험실이 아니라 공정에서 완성됩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학계가 들썩였죠. 인용 횟수가 급증했습니다. 한 달 만에 500회를 넘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검증 요청이 쏟아졌죠.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다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핀이 실제 산업에 어떻게 쓰이는지 보기 위해서였죠. 수원의 한 반도체 공정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하얀 방진복을 입은 연구원들이 보였습니다. 클린룸이었죠. 먼지 하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교수님, 이쪽입니다. 안내를 받아 장비 앞으로 갔습니다.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공정이 진행되고 있었죠. 저게 펠리클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핀 펠리클입니다. 노광 공정에서 마스크를 보호하는 막이죠. 저는 유리창에 바짝 붙었습니다. 투명한 필름이 마스크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래핀이었죠. 빛이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산란 없이 깨끗하게 말입니다. 기존 펠리클과 뭐가 다릅니까? 투명도가 99.8%입니다. 열전도율은 5배 높고요. 숫자가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99.8%. 거의 완벽한 투명도였습니다. 빛이 지나가면서 에너지를 잃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열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래핀이 열을 고르게 퍼뜨립니다. 국소 과열이 없죠. 제 눈앞에서 공정이 진행됐습니다. 레이저가 펠리클을 통과했습니다. 마스크 위에 미세 패턴이 웨이퍼에 새겨졌죠. 정밀했습니다. 오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표면 거칠기는 측정했습니까? 0.7나노미터입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0.7나노미터. 원자 3개 두께였습니다. 거의 평면에 가까웠죠. 머리카락의 10만 분의 1입니다. 연구원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론으로만 알던 수치였죠. 그게 현실이 됐습니다. 다른 실험실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엔 시연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걸 보십시오. 책상 위에 투명한 유리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핀이 코팅된 판이었죠. 연구원이 전원을 켰습니다. 순간 판이 뜨거워졌습니다.
온도가 200도까지 올라갑니다. 3초 만에요. 저는 손을 가까이 댔습니다.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균일했죠. 한쪽만 뜨거운 게 아니었습니다. 전체가 똑같이 달아올랐습니다. 그래핀이 전기를 열로 바꿉니까? 네, 저항이 거의 없습니다. 에너지 손실이 최소화되죠. 연구원이 빵 한 조각을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빵이 익어가고 있었죠. 투명한 판 위에서 말입니다. 이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핀이 발열체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막이 열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응용 범위가 얼마나 됩니까? 디스플레이, 난방, 의료기기까지 가능합니다. 연구원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화면에 다양한 제품이 나왔습니다. 투명 히터, 웨어러블 센서, 전자파 차폐막까지 모두 그래핀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재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죠. 전기와 열을 자유롭게 다루는 하나의 플랫폼이었습니다. 특허는 확보했습니까? 30건 이상 출원했습니다. 국제 특허도 진행 중이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적 재산권까지 확보하고 있었죠. 연구원이 또 다른 샘플을 꺼냈습니다. 구부러지는 필름이었습니다. 플렉서블 그래핀입니다. 구부려도 전기가 흐릅니다. 그가 필름을 접었습니다. 반으로 또 반으로. 하지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LED가 여전히 빛나고 있었죠. 몇 번까지 구부릴 수 있습니까? 10만 회 테스트했습니다. 성능 저하 없습니다. 10만 회. 저는 숫자를 되뇌었습니다. 내구성이 증명된 겁니다. 실험실을 나서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래핀은 더 이상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산업이었죠. 반도체에서 시작해 전자기기, 의료, 에너지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홍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그래핀이 바꿀 세상은 이제부터입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죠.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핀 산업화, 대한민국이 연문.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문장이 흘러나왔죠. 제가 본 것, 느낀 것, 확인한 것들이 글로 정리됐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서울의 연구실에서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다.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케임브리지 연구실이었죠. 책상 위에 한국에서 가져온 샘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핀 필름이었습니다. 검증을 시작했습니다. 전자현미경 아래 놓았습니다. 배율을 높였죠. 육각형 구조가 나타났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결함이 보이지 않았죠. 교수님, 이상합니다. 조교가 말했습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너무 완벽합니다. 대면적인데 결함이 거의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맞지 않았죠. 면적이 크면 결함도 늘어나야 했습니다. 다시 측정하십시오. 조교가 샘플 위치를 바꿨습니다. 다른 부분을 확대했죠. 결과는 같았습니다. 결함률 0.009%. 믿을 수 없습니다. 조교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동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학회가 열렸습니다. 런던이었죠. 유럽 각국의 재료공학자들이 모였습니다. 한국의 그래핀 논문이 화제였습니다. 과장됐을 겁니다. 독일 교수가 말했습니다. 실험실 조건에서만 가능한 결과죠. 프랑스 연구원이 거들었습니다. 대량 생산에선 균질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회의적인 목소리가 많았죠.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맥케이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시선이 제게 쏠렸죠. 직접 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공정을 확인했습니다. 데이터도 검증했죠. 그래서요? 재현 가능합니다. 200회 이상 반복됐습니다. 신뢰가 조용해졌습니다. 제 말에 무게가 실렸죠. 25년 경력이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남습니다. 저는 덧붙였습니다.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검증자로 말입니다. 한 달 뒤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독일 연구원 2명이 동행했죠. 수원 연구센터였습니다. 홍 교수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환영합니다. 무엇을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재현성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보고 싶습니다. 홍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직접 보십시오.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구리판이 장비에 들어갔습니다. 온도가 올라갔죠. 1000도를 넘었습니다. 가스가 분사됐습니다. 우리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탄소가 증착되고 있었죠. 실시간 그래프가 움직였습니다. 3시간이 흘렀습니다. 합성이 끝났습니다. 구리판이 나왔죠. 냉각됐습니다. 그래핀이 전사됐습니다. 측정이 시작됐습니다. 라만 분광 데이터가 화면에 떴습니다. ED 피크가 선명했습니다. G 피크는 미약했죠. 결합률 0.008%입니다. 연구원이 발표했습니다. 독일 연구원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두 번째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같은 과정이었습니다. 같은 조건이었죠. 우리는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합률 0.009%입니다. 실험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오차 범위 내였습니다. 재현된 겁니다. 한 번 더. 제가 말했습니다. 세 번째 실험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같았습니다. 0.01%. 독일 연구원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홍 교수를 봤습니다. 그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죠. 비결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공정 제어입니다. 온도, 압력, 가스 비율을 0.1% 오차 내로 유지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3년간 최적화했습니다. 2000번 넘게 실험했죠. 2000번. 그 숫자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반복이었습니다. 끈기였죠. 저녁이 됐습니다. 실험실 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젊은 연구원이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죠. 왜 아직도 일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어서요. 오늘 데이터가 맞는지. 그의 눈에 피로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흔들림은 없었죠. 지금 멈추면 진짜로 끝나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래핀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포기할 수 없어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무게가 있었죠. 밤 11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죠. 기술은 반복으로 완성된다. 저는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래핀보다 단단한 건 그들의 의지였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0년이 지나갔습니다. 논문 인용 횟수가 8,000회를 넘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했죠. 미국, 이스라엘, 독일에서 기술 자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연구진은 다음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반도체용 펠리클 시제품 제작이었죠. 실험실을 벗어나 실제 제품을 만드는 단계였습니다. 저는 세 번째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시제품 테스트 현장이었죠. 교수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 교수가 자료를 건넸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수명 기존 대비 3배, 열저항 2배 향상, 투과율 99.9%. 실제 공정에서 테스트했습니까? 네, 삼성 반도체 라인에서 6개월간 돌렸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6개월. 충분한 검증 기간이었습니다. 불량률은 0.3%입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산업용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양산이 가능한 수준이었죠. 미국행이 결정됐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반도체 연구소였습니다. 한국 연구진이 기술 설명회를 여는 자리였죠. 저도 동행했습니다. 회의실이 가득 찼습니다. 미국, 일본, 대만 연구자들이 모였죠. 홍 교수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핀 펠리클의 산업화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죠. 성능 곡선이 가파랐습니다. 이 얇은 필름이 칩의 수명을 결정한다니 믿기 어렵군요. 미국 연구자가 말했습니다. 회의적인 톤이었죠. 직접 보시겠습니까? 홍 교수가 샘플을 꺼냈습니다. 투명한 필름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이 돌려봤습니다. 무게가 거의 없군요. 1제곱미터당 1g입니다. 일본 연구자가 현미경으로 확인했습니다. 표면을 살폈죠. 결함이 안 보이는데요. 0.01% 미만입니다. 신뢰가 술렁였습니다. 숫자가 설득력을 가졌죠. 가격은 어느 정도입니까? 제곱미터당 10만 원 수준입니다. 대만 연구자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죠. 경쟁력 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공정, 수율, 내구성, 양산 계획까지. 홍 교수는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명확했습니다. 준비된 답변이었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에서 미국 연구자가 다가왔습니다. 맥케이 교수님, 이거 진짜입니까? 직접 확인했습니다. 여러 번요. 한국이 이걸 해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라운지에서 홍 교수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교수님, 다음 목표는 뭡니까? 바이오 응용입니다. 바이오요? 그래핀 양자점으로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연구입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반도체에서 의료로. 확장이 빨랐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이미 동물 실험 단계입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확신이 있었죠.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학회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핀 산업화, 한국이 제시한 기준. 동료들에게 발표했습니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놀라움과 의구심이 섞여 있었죠. 정말 양산이 가능합니까? 이미 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노력해야 할 겁니다. 저는 솔직했습니다. 한국이 앞서갔습니다. 격차가 벌어지고 있었죠. 그해 말 국제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베를린이었습니다. 그래핀 세션에 사람들이 몰렸죠. 한국 연구진의 발표 때문이었습니다. 홍 교수가 무대에 섰습니다. 조명이 그를 비췄죠. 그래핀의 미래는 응용에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도체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제 의료로 갑니다. 화면에 새로운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신경세포 이미지였죠. 그래핀 양자점이 세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파킨슨병 단백질 응집을 억제했습니다.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진도가 빨랐죠. 발표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저도 일어섰죠. 복도에서 독일 교수를 만났습니다. 맥케이 교수님, 한국이 대단하군요. 동의합니다. 우리도 서둘러야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길을 열었죠. 호텔방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베를린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이 아름다웠죠.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래핀의 시대가 열렸다. 그 문을 연 건 대한민국이었다. 그러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2011년 초였습니다. 대량 생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죠. 수율이 떨어졌습니다. 85%에서 68%로 급락했습니다. 원인은 미세 결함이었습니다. 생산 속도를 높이면서 균질도가 흔들렸죠. 공정 비용이 치솟았습니다. 투자자들이 움직였습니다. 부정적인 신호였죠. 그래핀은 아직 돈이 안 됩니다. 실용화엔 최소 10년은 걸릴 겁니다.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연구비 삭감 통보가 왔죠. 저는 뉴스를 봤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한국 연구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홍 교수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네 번째 방문이었죠. 수원 연구센터는 조용했습니다. 전보다 한산했죠. 연구원 수가 줄었습니다. 일부가 떠났던 겁니다. 실험실에 들어갔습니다. 홍 교수가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죠. 교수님. 제가 불렀습니다.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맥케이 교수님 왔습니까? 상황을 보러 왔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악입니다. 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원인은 찾았습니까? 온도 편차입니다. 0.5도만 흔들려도 결함이 생깁니다. 해결책은 공정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죠. 하지만 자금은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실험실 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남아 있었죠. 왜 퇴근 안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끝입니다. 끝이라니요? 그래핀이 다시 실험실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의미 없어져요. 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죠. 다음 날 회의가 열렸습니다. 공정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온도 제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합니다. 센서를 추가 설치하죠. 실시간 피드백 루프를 만듭니다. 아이디어가 쏟아졌습니다. 모두가 집중했죠.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3억 원 정도입니다. 자금은 있습니까? 신뢰가 조용해졌습니다. 없다는 뜻이었죠. 제가 돕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유럽 연구재단에 제안하겠습니다. 공동 연구 형태로요. 홍 교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자금이 확보됐습니다. 장비 업그레이드가 시작됐죠. 새로운 센서가 설치됐습니다. 온도를 0.1도 단위로 측정했습니다. 제어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반응했죠.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샘플이 나왔습니다. 측정했습니다. 수율 72%.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죠. 다시 조정합니다. 연구원들이 매달렸습니다. 밤낮 없이 실험했죠. 일주일 후 두 번째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율 79%. 또 올랐습니다. 희망이 보였죠. 계속합니다. 홍 교수가 말했습니다. 포기는 없었습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율 87%.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결합률도 0.01%로 복귀했죠. 실험실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연구원들이 서로 껴안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죠. 저는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해냈습니다. 홍 교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네, 해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위기는 기술을 시험한다. 그리고 의지를 증명한다. 한국은 다시 일어섰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기술보다 강한 건 사람이었습니다. 위기를 넘긴 한국 연구진이 새로운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바이오 그래핀이었죠. 그래핀 양자점을 이용한 신경세포 보호 연구였습니다. 국제학회가 열렸습니다. 스위스 취리히였죠. 저도 참석했습니다. 홍 교수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켜졌죠. 그래핀 양자점으로 파킨슨병 단백질 응집을 억제했습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실험 결과였죠.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회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탄소로 약을 만든다고요? 독일 교수가 물었습니다. 냉소적인 톤이었죠. 나노 소재는 인체에 위험합니다. 프랑스 연구원이 거들었습니다. 홍 교수는 침착했습니다. 데이터를 보시겠습니까?
그래프가 화면에 떴습니다. 실험군과 대조군 비교였죠. 단백질 응집 억제율 87%. 부작용 0건. 실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동물 실험 결과입니다. 6개월간 진행했죠. 홍 교수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래핀 양자점이 신경세포막을 보호합니다. 단백질 응집을 막는 거죠. 독성은 없습니까? 일본 연구자가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커피에서 추출한 탄소로 만들었습니다. 커피요? 네, 커피입니다. 청중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놀라움이었죠. 화면에 새로운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신경세포 사진이었습니다. 그래핀 양자점이 세포를 감싸고 있었죠. 빛나고 있었습니다. 형광 특성도 있습니다. 진단에도 쓸 수 있죠. 홍 교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집중했죠. 임상시험 계획은 있습니까? 미국 연구자가 물었습니다.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홍 교수의 대답이 명확했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처음엔 듬성듬성이었죠. 하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1명, 2명, 더 많은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기립박수가 됐습니다. 학회장 전체가 일어섰습니다.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죠. 홍 교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벅찼죠. 실리콘이 IT 시대를 만들었다면 그래핀은 인류의 시대를 바꿉니다. 누군가 낮게 말했습니다. 옆자리 교수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했습니다.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여러 연구자가 홍 교수를 둘러쌌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죠. 공동 연구 가능합니까? 기술 이전은요? 특허는 어떻게 됩니까? 홍 교수가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침착했습니다. 준비된 사람이었죠. 저녁 만찬이 열렸습니다. 홍 교수와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교수님, 축하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맥케이 교수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교수님의 의지였죠.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교수님이 의심하셨죠.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의심은 과학의 시작이니까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믿습니까? 완전히 믿습니다. 저는 솔직했습니다. 교수님, 다음 목표는 뭡니까?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래핀으로 사람을 살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이었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알프스가 보였습니다. 달빛이 눈을 비추고 있었죠.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을 기록했습니다. 과학의 냉정함 속에서 인간의 따뜻함을 봤다. 그래핀은 이제 생명을 품고 있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기적이 세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증인이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2021년이었습니다. 그래핀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존재했죠. 반도체, 배터리, 항공, 의료, 에너지. 모든 산업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여전히 표준이었습니다. CVD 합성, 롤투롤 공정, 양자점 추출. 모두 국제 특허로 등록됐죠. 20개국 이상이 한국 기술을 채택했습니다. 저는 은퇴했습니다. 케임브리지를 떠났죠. 하지만 한국은 잊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10년 만이었죠. 서울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건물이 더 높아졌습니다. 거리가 깨끗해졌죠. 수원으로 향했습니다. 연구센터 앞에 섰습니다. 건물은 그대로였습니다. 10년 전 그 모습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익숙했습니다. 실험실 문을 열었죠. 기계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봤던 바로 그 장비였습니다.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죠. 구리판이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핀이 합성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젊은 연구원이었죠. 낯설었습니다. 로버트 맥케이입니다. 아, 맥케이 교수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지금도 연구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이제 3세대 그래핀을 개발 중입니다. 3세대요? 네, 더 얇고 강한 그래핀입니다. 그는 열정적이었습니다. 10년 전 연구원들과 똑같았죠. 홍 교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연구소장님이십니다. 사무실에 계세요. 안내를 받아 사무실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죠. 들어오십시오. 홍 교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책상에서 일어났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했죠. 맥케이 교수님,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꽉 잡았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이군요. 우리는 앉았습니다. 차를 마셨죠. 1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네, 빨랐습니다. 그래핀은 어떻습니까? 세계 시장 점유율 40%입니다. 한국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랍지 않았죠. 바이오 그래핀은요? 임상 3상 진행 중입니다. 내년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성공할 것 같습니까? 확신합니다. 그의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실험실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집중하고 있었죠. 한쪽 벽에 문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불가능은 실험으로 증명한다.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저 문장 누가 썼습니까? 우리 연구원들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좋은 문장입니다. 우리의 신념입니다. 홍 교수가 말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습니다. 붉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말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무엇이요? 제게 보여줘서요.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걸요. 홍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믿어줘서요. 우리는 다시 악수했습니다. 연구센터를 나섰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별이 보였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25년간 그래핀을 이론으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그것이 현실이 되는 걸 봤죠. 과학이 신념이 되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핀의 기원은 흑연이었고 그 완성은 한국이었다. 나는 그들의 실험에서 인류의 미래를 봤다. 기술의 진짜 힘은 자본도 장비도 아닌 인간의 의지였다. 그들의 실험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실험은 인류의 미래를 써내려가고 있다. 펜을 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증인으로서의 제 역할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